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쌤 미리 써놨어요. 자, 등차수열은 뭐라고요? 복습이야. 머릿속에 집어넣어. 지가 공부 안 하잖아. 그지? 자, 등차수열 나타내는 표현은 뭐야? 이런 것들이었지. 어떤 항의 다음 항은 그 항에다가 일정한 수, 상수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또는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상수를 넣는 수열, 등차수열입니다. 그 다음 등차 중앙 표현이잖아.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의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 시험에서 엄청 많이 쓰이잖아. 맨날 나오는 등차수열 단글 표현은 뭐야? 어떤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나오잖아. 그럼 관계식 뭐 들어와야 되니? 무조건 뭐 들어와야 되지. 그 세수의 가운데의 두 배는 양끝 세수의 합과 같다는 관계식 써놓고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고. 자, 그때 이런 관계를 보고 등차수를 확인했으면 등차수 일반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A에는 A 플러스 N-1D. 근데 너를 역시 N에 대해 정리해주면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굳이 함수 따지면 1차 함수와 연결되겠다. 그래프 그리면 직선과 관련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 1차에게서 바로 뭐가 되고요? 공차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등차수를 합으로 넘어가면 등차수 합을 나타내는 공식이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공식이 있었고요. 2분의 n 2a 플러스 n-1이라는 공차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공식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걸 써야 됩니다. 특히 이 공차 공식에서는 끝항 공식에서는 자, 첫 항과 끝째 항 합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둘째 항과 그 앞의 항 또는 셋째 항과 또 그 앞의 항. 등차수의 합은 항상 이런 대칭의치는 합은 항상 일장에 나온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로 써줬고요. 니들이 조건에 보여준다면 니가 아니더라도 늘 보면서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보이는 걸 그대로 보고 그냥 너구나가 아니라 너가 이걸로 연결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라야지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요. 거기서 보면 길게 시험 걸리는 거지. 자, 두 번째 공차 공식에서는 어때요? 너 N에 대해 정리하면 N에 대해 몇 차식? 2차식. 간혹 상수항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수항이 붙으면 첫째 항은 따로 노는 등차수열.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온전한 등차수열. 그때 이 2차항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차의 절반이 됩니다. 따라서 2차항 개수를 구해서 2배 하면 바로 뭐야? 원래 일반항 AN의 공차가 구해지겠다. 나아가서 결국은 그 SN이 N은 2차식이야. 즉 그래프를 나타내면 어때?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뭐가 존재하는 2차 함수는? 가운데 대칭 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떤 대칭성? 예를 들면 만약에 봐봐 어떤 등차수의 합이 주어졌어.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써지네. 가운데 10에 대해서 대칭이래. 대칭축. 그럼 여기 누구야? 이게 SN의 그래프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프로 보인다. 할 수 있는 얘기.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럼 이 2차 함수에서 A가 양수 양수야. 양수지. A가 양수라는 얘기는 공차도 뭐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만약에 공차 함수라면 어때? 이렇게 움직였네? 근데 대칭축이 10이니까 여기가 5이잖아요. 즉 이놈의 함수값이 누구야? S5가 되겠지.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 하면 누구니? 15지. 따라서 S5랑 S15랑 같습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1항부터 5항까지 합이랑 1항부터 15항까지 합이 같은 거야. 그치? 그래프를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너네가 그래프를 접근하지 않고 풀면 어떡한다?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S5 만들고 S15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이렇게 복잡한 식을 다룰 거라고요. 근데 그보다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S5랑 S15가 같다고? 그럼 가운데 뭐가 있냐? S10인데? 그럼 S10에서 뭐가 된다? 그 합이 최소가 되는 거지. 자, S10에서 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떤 등차수열이 공차가 양수인데 10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래. 그건 무슨 말이야? 공차가 양수니까 음수에서 첫째 항은 음수 시작하겠지. 음수 시작하니까 계속 더해질 수가 없대. 처음에는 합이 작아질 거 아니야. 등차수열 중에서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커지더라도 처음에는 뭐니까 계속 음수가 계속 더해지니까 합은 계속 작아지겠지. 그러다가 S10에서 최소화된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S10까지는 음수인 항이 만들어지는 거고 맞냐? S11부터는 다시 뭐야?
양수인 항이 만들어지니까 합은 커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수의 합의 최소는 마지막 음수인 항까지 대입될 때잖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S10에서 마지막으로 음수인 항이 나오고 S11부터는 양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문제를 보면서 일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자, 앞쪽에는 뭐 기본적인 항 구하는 거니까 이걸 뭐 선생님이 지금 못 푸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지? 간단하게 몇 개씩만 풀어볼게요. 44번. 자, 기본 문제에서 안 풀려고 그랬는데 얘네를 믿을 수가 없다. 맨날 시험 봐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봐봐요. 자, 0이 아닌 제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 이룬다. 많이 나오더랬잖아. 이 순서대로 등차수 이룬다고요. 그럼 뭐라 쓸까요? 일단 닥치고 그냥 이렇게 써놓고 봐야지. 그치? 자, 그때 누구냐? x의 알파분의 1승, y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승, z의 감마분의 2승이 같을 때, 자, 셋이 같다 그래서 잘 안 보이게 쓸게. 이들 같을 때,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늘 강조했지, 너 같으면, 그래서 얼마나 같은데 뭐 들어오라고요? K 와야 되지? 이건 기본 소양이니까. 자, 그럼 어떡할 거야? X, Y, Z니까 결국 이 지수들을 없애야겠네. 그리고 니들이 밑이 어때? 다 다르잖아. 연산 안 되잖아.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야 돼. 어딨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밑이 여기 존재하잖아. 그럼 결국 이 지수를 일주일 넘겨야 되니까 양변에 알파 제곱하면 x는 얼마다? k의 알파 3. 양변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하면 y는 k의 마이너스 베타 3. z는 양변에 2분의 감마승 아니면 k의 2분의 감마승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다 k로 표현됐으니까 여기다가 10으로 끝인 거잖아. 그러면 16. 자, x 대신에 누구야? k의 알파 승. 그 다음에 z의 제곱. 그럼 얼마야? k의 이거의 제곱이니까 감마 승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9y의 제곱이야. 9y 제곱은 9 곱하기 y 제곱은 k의 마이너스 2베타 승 이렇게 되겠다. 자, 니놈의 최소를 찾는 거야. 자, 정리 좀 할까? 그럼 16 곱하기 k의 알파 더하기 감마 승인데 여기 있네. 뭐로 쓸 수 있어? k의 2베타 승으로 쓸 수 있고 더하기 9 곱하기 k의 마이너스 2베타 승의 최소값이야. 보이나요?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잖아. 무슨 관계니까 둘이 역수 관계지? 역수 관계의 최대 최소는 산술기야. 망설임 없이 들어가셔야지. 2배의 루트. 자, 얘랑 얘랑 곱하면 16 곱하기 9에다가 너랑 곱하면 약분돼서 1 될 테니까 이게 되겠다. 계산하면 16은 4의 제곱 4 나가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상당하니까 4, 3, 10이 나가겠네. 얼마다? 24. 너희 최소값은 얼마예요? 24. 괜찮아? 지금 K가 뭔지 몰라도 답은 나오는 거야. 그치? 선생님 K가 사라질 줄 처음에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지. 근데 그냥 당연히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의문 가질 필요 없는 문제라고 해.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47번. 자, 공차가 양수다. 항상 문제 하나는 놓치지 말자 그랬습니다. 공차가 양수야. 그래서 대가 물려 뭐야? 아, 수열이 계속 커지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뭐야? 첫 장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겠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2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니? A6과 A8이 같대. 아니 근데 A6과 A8이 같은 게 아니고 A6과 A8의 합이 0이래. 네. 등차수열 나오면 물론 등차수열은 뭘로와 뭘로 구성됐냐? 그 첫 장이 와 공차 D로 구성된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거의 대부분의 조건들은 뭐 A와 D에 관한 식으로 풀어 쓸 수 있어요. 그럼 식을 풀어 쓰면 그 식들끼리 모여서 연립해서 원하는 결과 낼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딴 걸 배운 이유가 뭐야? 그렇게 식을 풀어 써서 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산도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수도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풀이를 지양하려고 등차수열이 갖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자, 부탁입니다. 수열 문제 마찬가지야. 다 맞았다고 다가 아니야. 지금 단도는 등차 등비는 쉽잖아. 성질 우리 알고 있지?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온통 시험지 보면 어때? 막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A와 D 식 써놓고 막 계산 막 이래놓고 이제 중간에 계산하는 실수해가지고 막 다시 옆에서 풀고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건 안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계산 실수 한 번 하면은 한 문제 날라간다고 그냥 생각하셔. 그러면 최대한 등차 등비 라운드에서 무조건 이거 봐. A6이니까 A 플러스 5D 풀이 이렇게 풀지. A 플러스 몇 D, 7D. 아 물론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충분히 조건들을 뜯어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써먹는 거고요. 자, 어때? A6 더하기 A8은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뭐야? 그 중앙의 2배랑 같지? 얼마야? 2배의 H랑 같잖아. 따라서 얼마야? H 2형이라 이럴 수 있겠지. H는 이렇게 나오죠 그냥 0. 그러면 절대값 A6이 얼마입니까?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6은 3이든가 A6은 마이너스 3이든가. 자, A6이 3이면 앞에 항이 3이면 뒤항이 0 됐으니까 공차는 마3이 되는 거죠. A6이 6이 되면 A6이 마3이 되면 얼마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둘 중에 어느 거냐한테 공차가 뭐라고 그랬어? 양수로 했으니까 어디야? 이쪽이네. 이쪽이 되겠네. 그지? 그럼 공차가 2잖아. A2 구하는 거잖아. 그럼 A2는? 내가 알고 있는 거야. A6이지. A6에서 공차가 거꾸로 반대로 가면 빼야 되잖아. 이쪽으로 가면 공차만큼 계속 둬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공차만큼 빼야 되지. 공차 몇 번 빼야 돼? 6에서 4번 가야 되지. 4번 가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A와 D에 대한 식 하나도 안 쓰고 풀었어요. 이런 푼 연습을 하자고. 이런 푼을 무작정 AD에 써가지고 연립할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누구 때렸냐? 졸린해서 깨졌어. 이 정도로 깨겠니? 좀 화끈하게 때려, 화끈하게. 친구를 위함이잖아. 너 이거 줄 걸려고 때린 거 아니었잖아. 그치? 너 가슴 아프잖아, 친구 때린다는 게. 자, 52번 한번 볼까? 지금 하는 거는 풀이처럼 푸는 게 아니야. 풀이는 그렇게 안 풀어. 풀이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한테 최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A와 D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Y는 X되고 마이너스 9에다가 절대값 씌운 함수가 있어요. 그지? 그 돌렸으니까. 자, 그게 Y는 K하고 만나는데 4점에서 만나네? 그 4점의 H좌표를 A1, A2, A3, A4를 할 때 그들이 뭐야? 등차수 이럴 때 상수 K값 쓰는 데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아마 풀이 보면 이랬을 거야. 와, K하고 교점인데 봐봐. N은 결국 X제곱 마이너스 9의 그래프고 가운데 있는 N은 그 돌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의 그래프잖아. 그치? 그럼 그게 K하고 만나주니까 너하고 K하고 같습니다. 또는 너하고 K하고 같습니다는 방정식을 풀어서 직접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아서 너를 써놓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아무리 틀린 거 아니야. 물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계속 뭐야? 그냥 수열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성질, 그 다음에 뭐 함수가 가지고 있는 번뇌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이니까. 난이도 오래될수록 직접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긴단 말이야. 문제 봤잖아.
사점자를 뒤로 갈수록 어떤 교점 나오면 교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경우는 드물지. 그러니까 그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지 않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다음 해보자 같이. 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등차수열 4개가 등차수열이니까 첫 번째 등차수니까 뭐야? 4개가 등차수열이면 3개씩 묶으면 등차수열 되겠네? 그럼 가운데의 두 배는 2A2는 A1 더하기 A3이 된다. 등차수야. 그 다음 B의 3개도 등차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없을까?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반대식으로 해서 뭐야? 대칭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어디 대칭축이야? 오한식 대칭이지? 그러면 이게 A2랑 A3의 중점이 누가 된다? 그러네. A2랑 A3 다음에 얼마 된다? 이게 되겠지. 같은 원리로 A1과 A4를 대도 이게 되겠지. 자, 이거는 등차수의 승기가 아니고 2차 함수의 승기를 위해서 문제를 끝낸 조건이다. 자, 니들만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A2랑 A3의 합이 0이고 A1이랑 A4의 합이 0이래. 그러면 A3는 마이너스 A2로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A4는 마이너스 A1로 볼 수 있겠지. 왜? 아니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 A1, A2, A3, A4 많으니까. 그지? 일단 바꿔주겠어. 이거 얼마야 이거? 저 바꿀까? A2로? 상관없겠다. 반대로 A1은 마이너스 A3고 A2는 마이너스 A4입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A3 A4 이런 걸 나오고. 자, 그럼 이들을 가지고 어떡한다? 이식 쳐다봐야지. 자, 이식 A1, A2, A1, A2, A3, A4가 모여있는데 그걸 다 뭘로 바꾸자? A3, A4로 바꿔볼게요. 자, 위에 식에다가 A2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2배 A2 대신에 뭐라? 마이너스 A4는 A1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A3. 뭐 이상한데? 뭐 이상한데? 잠깐만. A 왜 갑자기 1, 3이 나온다? 자, A2는 마이너스 A3고 A1은 마이너스 A4야. 2A2, 2A2 대신에 뭐? 마이너스 A3는 A1 대신에 마이너스 A4 더하기 A3. 그럼 이렇게 쭉 넘어오면 얼마 되니? 3A3가 될 거고요. 그러면 A4는 3A3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A4는 3A야. 너는 너희 3배야. 밑에 식에도 한번 집어볼까? 2A3는 A2 시험 뭐 집어본다?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똑같은 결론 나오네? 의미가 없다, 그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는 거야? 등차수열이잖아. 자, 정리를 할게. 어떤 결론에서 A4가 결국은 누구라는 얘기야? 3A3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제 남은 거 뭐 해야 되니? 그럼 A3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겠지. 모든 걸 다 이제 A3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네가 A3고 너는 3A3고 너는 마이너스 A3고 너는 마이너스 3A3가 되는 거니까. 됐니? 그럼 모든 게 다 A3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A3만 구하면 되는 일이네? 어떻게 구할 거야? 둘의 함수값이 같잖아. A3를 집어넣은 거랑 3A3를 집어넣은 거랑 어떻다? 함수값이 다 K로 같은 거지. 집어넣는 함수가 다르잖아. A3는 어디 집어넣어야 돼? 여기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따 봤자. 그러면 마이너스 A3의 제곱 더하기 9는 3A3는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9A3의 제곱 마이너스 9는 둘이 K로 같다.
찍 넘으면 10 A3는 10 A3의 제곱은 얼마다? 18. A3의 제곱은 10분의 18. 5분의 9가 되는 거고. 그치? K가 구하라 했잖아. 그럼 A3 제곱이 5분의 9니까 너를 여기도 K 여기도 K니까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지. 앞에다 집어넣으니까 A3의 제곱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9 더하기 9 5분의 45 빼기 9니까 5분의 36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역시 등차 등비 문제인데 등차 수열 문제인데 공차 D 첫 장 A1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수요례에서만큼은 우리 해설지에 있는 풀이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베스트 풀이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다른 활용 문제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규칙 찾으면 되는 거니까. (56분) 한번 볼까? 자, 원 OB에 두 점 AB가 있습니다. OB에 A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A에서 접하는 접선을 날리고요. 그 다음에 AB하고 EL하고 있는 각이 이 각이 30도래, 18도래. 그 다음 OB 위에 한 점 C를 찍고 그때 이 OAC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열이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치? 무슨 말이니? 여기 삼각형의 세 내각이 등차수열한다고요. 그럼 자, 어디가 제일 큰 각이야? 여기 제일 큰 각이니까 여기 제일 크나? 맞니? 제일 작은 건 어디야? 그림 보니까 이게 제일 작은 각이 맞다, 그치? 확실합니까? 아 참. 아, 너 수업 안 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해? 왜 치다? 너 이게 저거에서 너밖에 없어요. 요각이 등차수열이라고 순서대로. 그럼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 어떻게 순서인지. 아, 물론 수능 나오면 어때 그림이? 비율관계가 확실하게 맞춰서 주준 그림이지. 따라서 여기가 작고 이게 기니까 이 각이 더 작고 이게 중간각이다 라고 판단해도 돼. 그치? 아니면 어떻게 확인할 거야? 확인해야지. 아니면 자, 보자. 어떻게 확인할래요? 일단 뭐 찍어야 돼? 상황 봐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아,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앉아 있으니까 실력이 안 늘잖아. 도형님들 하지 말고요.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접선이 있고 접점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직각 표시할 거 아니야. 저걸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하고 나니까 이거 몇 도야? 밑에가 18도니까 그 위에 남는 부분이 몇 도가 되겠어 이거? 이만큼이. 이만큼이 어떻게 돼 있어? 90 빼기 18도니까 얼마야? 72도가 되겠지? and OAB라 삼각형. 반지름 똑같으니까 무슨 삼각형이야? 이름의 삼각형이지? 따라서 이게 몇 도야? 이게 72도야. 그럼 여기 몇 도 되는 거야? 36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이 몇 도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각. 자, 여기 36이고 이 각이 36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면 되잖아. 이 각이. 클까요? 작을까요? 모르겠나요? (72도에서) 요만큼이 빠진 게 지금 요 연두색 각이야.
이 연두색각은 분명한 거는 72도보다 작아요. 맞니? 72도보다는 분명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둔각보다는 분명히 작을 거고요. 36보다는 크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 36보다 크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여기가 36보다 크려면 여기가 54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니? 이 각을 접선과 M 이런 거는 그냥 해더라고요. 18도. 그 각이 184.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래. 자, 일단 보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줄게. 필요 없는 거는 이 세 개가 지금 등차 수열인데 확실한 거는 이 각시가 제일 크고요. 여기는 36도야. 그럼 이제 네가 제일 작냐, 네가 제일 작냐의 싸움인데, 맞니? 확실한 건 어떻게 돼? 지금 각으로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한다? 요 순서로 등차 수일 때와 요 순서로 등차 수일 때 두 가지를 놓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치? 번거롭다. 번거롭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그림이 비율 관계를 따라간다는 거 인지하고 여기에 제일 작고 중간 거 큰 걸로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요 각을 내가 뭐라 그럴까? 알파라고 보고 이 각을 내가 베타라고 볼게. 그럼 확실한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36은 얼마다? 180도가 되는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도 보면 144도가 되겠지. 이거는 뭐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로 이용한 거고요. 두 번째 써야 될 게 뭐야? 등차 수리라며. 뭐 써야 돼? 등차 중앙의 성질. 이걸 갖다 써주셔야겠지. 그치? 써주시면 너랑 연립이 이제 가능하겠네. 2알파 빼기 베타는 36도입니다. 자, 둘을 더하면 3알파는 얼마예요? 180이네. 따라서 알파는 얼마예요? 60도. 그러면 네가 중간 거라고 보고 푼 게 맞구나. 36도보다는 크게 나오잖아. 됐지? 그럼 여기가 60도. 그럼 나머지 한 각은 96도니까 얼마 되니? 계산이 안 되니? 90도. 84. 따라서 가장 큰 내각의 크기는 얼마다? 84도가 되겠다. 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좁고 없고. 등차 수리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등차 수리니까 등차 중앙 하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 내각의 합은 180도를 보면 자동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림에 비해서는 문제가 간단하게 풀립니다. 엔드 바로 이렇게 봐도 되겠다. 자,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아까 우리를 괴롭혔던 게 있잖아.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알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뭐라 쓸 수 있어? 등차 수일 때 너랑 더하면 너희 두 배잖아. 결국 뭐니? 여기서 중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는 얼마다? 이렇게 더하면 A3 2배, 이렇게 돼도 A3 2배. 총 A3는 몇 개야? 그치? 등차 수열이 홀수에 더해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뭐가 있냐? 등차 중앙이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 그냥 그 등차 중앙의 항의 개수배 하면 되는 거야. 그 합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만약에 여기 얼마야 지금? 30도지? 몰라도 상관없잖아.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를 보면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베타, 감마 합이 당연히 180도인 건 알겠지? 그런데 너 셋이 뭐기 때문에? 등차수이기 때문에 결국 뭐니? 3베타가 얼마인가? 180도인 거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베타가 얼마라고요? 60도라고 먼저 튀어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 각을 아까 봤다 36도였으니까 누가? 여기가 6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가 84가 될 수밖에 없네 라고 쉽게 나올 수 있겠지. 됐나? 자, 그 다음 63번 보시겠습니다. 63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수열 Tn을 이렇게 정했어. 등차 수열을 쭉 더한 게 아니고요.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든 수열이 Tn이라는 수열이래. 다음 오른순돼 있습니다. 그럼 T4는 2D라고 놓습니다. 그럼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가 T4잖아. AN에서 끝나야지 TN 되는 거니까 T4는 A4에서 끝나야 되게. 그러면 어차피 등차수열이면 얘들아 이거 뭐가 되고요? 등차수열에서 이렇게하는 항사에 있는 차는 공차로 표현할 수 있지. 여기서 이걸 빼야지 공차. 여기서 뺐으니까 머리는 마이너스 공차. 이것도 마이너스 공차. 그럼 얼마 되니?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는 거겠지. 기억이 틀릴 일 잘 없는데 그냥 기억부터 대놓고 틀리고 있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알다시피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야. 앞에 그 결과를 써야 되잖아. 무슨 기억이 틀린데? 기억이 틀렸으면 그 바른 결과를 쓰라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T4는 마이너스 2D라고 해요. 그럼 니은 T5는요? 자, T5는 한번 써볼까? T5는 안쓰럽게 위에 거는 얼마야? 마이너스 2D 플러스 A5가 되는 거지. 자, 다섯 번째에서 공차만큼 더한 게 아니고 공차를 두 번 뺐어요. 그럼 어디 앞쪽으로 당긴 거지? 공차를 더해가면 뒤쪽으로 건너가는 거고요, 항들이. 빼면은 그만큼 앞으로 건너는 거니까. 얼마야? A3이 되겠네. 니은은 맞네요. 자, 디귿 T2에는 등차 수열입니까? 넣습니다. 자, 그럼 T2에는 써볼게. T2에는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 an n 마이너스 2승 a n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 a n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건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이건 뭐야? 플러스 1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혼자 보이는 건 뭐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자, 짝수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자, 홀수 플러스 짝수 마이너스 홀수 플러스 짝수 마이너스 마지막 홀수 플러스 마지막 짝수 마이너스.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이건 너도 얼마야? 마이너스 t가 되겠지. 두 당창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t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전창이 2n개. 그지? 전창이 2n개. 그러면 둘이 묶어서 마이너스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는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n개. 마이너스 dn 이렇게 나오겠지. 자, t2n 구해봤어.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공차는 얼마다?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 합입니다. 등차수열 합. 아까 공식 분명히 외워져 버렸고요. 그거 외에 그 이상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74번 한번 볼게요. 74번. 합공식은 여기 넣혀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역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걸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넓이가 a인 원을 중심각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 하면서 세타 n까지 총 n개로 나눴어요. 근데 그 각을 모두 같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 각이 뭘 이루고 있다?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고. 조금씩 계속 커지면서 각을 만들었을 때 딱 맞게 n등분이 돼 나와. 그때의 넓이를 ak라고 하자. 각각의 부채꼴의 넓이를 ak라고 할게. 그럼 이게 a1, a2, a3에서 이게 an이 되겠네. 자, 그러면 당연히 그 각들을 다 합치면 당연히 뭐야? 한 바퀴니까 2파이가 된 거고요. 즉 한 바퀴를 사이좋게 몇 개? n개. 똑같이 나누진 않지만 갈수록 크게 등차수를 이루면서 각을 쪼갠 거야. 그때 부채꼴도 당연히 n개 만들어지겠지만 그 부채꼴 중에서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와 마지막 부채꼴의 넓이의 합이 5분의 1 a다. a가 뭔데? 전체 넓이. 이 원넓이의 5분의 1입니다. 즉 a1과 an을 합치면 전체 원넓이의 5분의 1이 되도록 뭘 구하라? n 값을 구하라. 아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다시 문제 정리할게. 문제 뭔데? 원이 있어. 넓이가 얼마라고요? a라고. 그지? 자, 그거를 n개의 부채꼴로 쪼개는데 똑같이 쪼갠 게 아니고요. 중심각이 얼마가 되도록 등차수열을 이루도록 쪼갠 거야.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부채꼴의 넓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를 더했더니 전체의 5분의 1이 되는 딱 그 순간의 n값을 구하라고. 됐어? 그럼 나는 뭐 해봐야 돼? 이게 대신이잖아. 그럼 첫 번째와 마지막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5분의 1이 되는 거 저거 만들어 보셔야 되지. 그럼 첫 번째 부채꼴 넓이 구해야 돼. 아니? 어떻게 볼 거야? 부채꼴의 넓이 S는 우리 어떻게 배웠니?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배웠지.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그러면 A1은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 자, 반지름 지금 얼마니? 모르지? R을 쓸게. R제곱 중심각 세타1이 A1이 되고요. AN은요? 2분의 1 중심 반지름 똑같은 거고 세타1이 되겠죠. 그럼 너네 둘이 더한 게 얼마라는 얘기야? 전체의 5분의 1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뭘 모르겠는데? 왜 안 풀리는 거야? 애초에 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지? 세타1이 등차수라고. 그럼 또 이거 봐봐. 너네 나오면 와 세타1이 등차수니까 세타니 너네 일한다고 저거 보는 순간 와 세타는 세타1 더하기 n-1d 이렇게 쓰고 이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려가고 있어요. 아니 안 그래 각대가 복잡 죽겠는데 이거 나오면 뭐 대입해서 뭐 할 건데 대입해서 뭐 할 건데 아까도 했잖아. 등차수열 나오면 무조건 A와 D 일반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건가요? 뭐 하는 건데? 있잖아. 문제에서 그 중심각이 등차수라고 그랬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니? 그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봐봐. 넓이 어떻게 보이지? 2분의 1 R 제곱 세타잖아. 자, R. 상수야, 변수야? 상수지. 반지름 길이가 뭔지 몰라서 지금 말했었지만 반지름 길이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세타에다가 뭘 곱한 거야? 2분의 R 제곱 곱했지. 2분의 R 제곱 상수지. 자, 세타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럼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자, 1차식에다 상수 곱해봐야 차수 변화인 게 없니? 없지. 그럼 너도 뭐야? 세타에 대한 몇 차식?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문제에서 세타이 등차 수열이지만 그 넓이가 지금 S가 아니면 뭐라 되니? 넓이가 A지. A는 또 뭐야? 등차라는 사실을 알아내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등차 수열은 문제에서 등차 수열 안 준다고요. 등차 수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냥 n에 대한 1차식이구나 받아들이라고요. 그 n에 대한 1차식에다가 2분의 R제곱이랑 상수를 곱했으니까 너 역시 뭐야? 등차 수열인 거라고요. 즉 AN도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다 풀었잖아. N이 등차 수열이면 문제에서 뭐 줄 거야? A1 더하기 AN을 줬지. 뭐가 또 해야 된다고요?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의 측량 끝항을 줬어.
뭐가 따라와야 되니? 넓이. 아이고 미쳤다. 뭐가 와야 되니? 등차수의 합이 와야겠지. 끝항공식이니까. 그치? 응.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와 2분의 항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근데 천탕과 끝항을 더했어.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등차수의 합이지. 이놈이 넓이 합이 될 거 아니야. 합 얼마야? n개 부채꼴 다 더하면 A1부터 AN까지 A1부터 AN까지 다 더하면 전체 넓이니까 뭐라 그러냐 그게 L을 했잖아. 근데 이게 얼마라고 지금 5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얼굴 얼마야? 10분의 n h 자세는 얼마야? 1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과연 출제자가 저거를 와 A와 D에 대해서 막 분자수를 만들어서 일반까지 써가지고 풀어낸 건가? 절대 아니지. 풀이를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어떤 수열이 줬으면 당연히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세타는 등차수라 줬는데 문제에서는 세타가 아니라 뭐야? AN이라는 수열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네가 등차수이면 AN이 뭐가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그때 네가 여전히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면 너 역시 등차수야. 등차수인데 그러면 첫항과 끝항 합이 있어요. 그럼 등차수의 합을 알고 있는 거고 합은 어차피 전체의 넓이기 때문에 A로 쓸 수 있겠다. 자 이런 과정들이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시험에 안 보이는데? 평소에 공부를 그렇게 안 쳐다봤어 그래. 평소에. 그냥 늘 하듯이 그냥 싱겁고 시골 가지고 막 복잡한 D와 A에 대한 식을 가지고 막 푸는 게 연습이 그게 돼 있으니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럼 시험 때 자기 생각 안 하고 늘 하던 대로만 계산하는 거겠지.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자, 마찬가지 봐라. 78번.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첫장부터 하나까지 하면 S를 할 때, 자, S군은 S3의 절대값하고 같고, 그게 둘 다 얼마나? 27로 같대. A10을 구하라. 오이씨, 뭔가 힘들어 보이잖아. 아, 물론 이거 보면서 막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우와, S군 나왔으니까 1하부터 9까지 합공 쓰면서 2분의 9, 2A 플러스 8D는 절대값 2분의 3, 2A 플러스 몇 D, 2D는 27 해서 방정식 역시 풀면 나오지. 그지? 그러지 말자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결국은 등차수의 합에 대한 얘기고요. S구하고 S만 같다는 얘기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어이씨. 절대값이니까. S구하고 S3이 똑같이 27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S구는 27인데 절대값 S3이 27이라는 얘기는 S3은 마이너스 27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저 사람 당연히 해보겠지. 그럼 둘 중에 어느 건지, 당연히 가지수가 나오면 둘 중에 어느 게 다른 표현인지를 알아내셔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둘 다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둘 다 맞는다면은 분명히 뭐야? A10도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건 아닐 거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될 거겠지. 하고 어느 게 될 것 같아? 밑에 거? 위에는 왜 안 돼? 공차가 양수인데 똑같은데. 그렇지. 공차 양수인데 똑같으면 안 돼? 합이잖아, 합. 일반의 A는 아니지. 그런데 그게 크잖아요. 등차수의 합이라도 봐봐. 공차가 양수니까 양수가 더해진다 해서 각 항들이 더해진 항들이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 첫째 형수면 흡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다시 봐봐. 아까 그래프 그리자 그랬지. SL 그래프 어떻게 된다? SL 그래프는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따라서 어디야? 원점을 반드시 지나겠지. 상수항 없으니까 원점 지나는 포물선이라고. 그럼 공차가 양수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 공차 양수니까 그래프는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공차 양수는 2차 계수도 양수인 거지. 아래로 블록한 거잖아. 근데 대칭축을 모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SN은 또는 원점을 지나는데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축이 왼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이런 그래프라면 이런 걸 만족하냐 안 하냐 절대 만족 안 하잖아. 왜? SL이 갈수록 S1, S2, S3, S4가 갈수록 커지니까 절대 S3과 S4가 같은 일은 안 생기겠지. 그건 아니야. 근데 이런 경우라면 잠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가 3이야. 그럼 요 값이 얼마야? S3이지. 여기 얼마야? 여기 S9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얼마가 되지는 못해. 27이 되지 못하잖아. 27은 여기 어디가 있을 텐데 거기에 27이 나오도록 하는 A 값이 한 개 말고 더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앞에 거는? 아니네. 그치? 그래프 보면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야? 밑에 거란 얘기네? 자 아까 뭐야? 이 그래프는 아니었지?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세 장이 마이너스 7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대칭식으로 좋아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줄 거야 이게. 그럼 S분은 27이야. 여기 얼마야? 27이라고 하자. 그럼 이게 얼마짜리야? 5일짜리지. N이니까. 그럼 여기 27이면 마이너스 17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17. 그럼 마이너스 17도 하나의 값이 두 개는? 둘 중에 어느 걸? 뭐 상관없겠지. 뭐 절대 하나가 3이라 하자. 뭐야? 화면이 어디 갔냐? 됐지? 자,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내용이고 그거를 우리가 SN의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나타내면 저런 상황이야 지금. 그때 A10을 구하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물고기네. 여기 저러잖아. SN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응. 그러면 AN 되고 플러스 BN을 쓸 수 있지. 상관 없으니까. 두 점 대입하면 나온다. 나오겠지? 자, 3, 마이너스 17이니까 마이너스 17은 3점 되니까 9A 더하기 3B. 9, 27도 지나니까 27은 81A 더하기 9B. 그리고 3 곱할게 마이너스 81은 27A 더하기 9B. 둘을 뺄게요. 108은 빼면 얼마야? 54A. 따라서 A는 얼마다? 2. A가 2고요. 2 집어넣으면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45. 3B는 마이너스 45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SN은 뭐다? 2n제곱 마이너스 15n. 그치? 그럼 SN 나왔으면 S10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A10이구나. A10은 S10에서 뭘 뺀다? S9를 빼면 A10만 남으니까 S10은 집어넣으면 200 빼기 150 빼기 S9는 81, 162 빼기 이런 거고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다. 됐죠?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됐어? 선생님 연립 방식 푸는 게 귀찮은데 자 일단 개형 판단했지. 등차수의 합 2차 함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등차수의 합 SN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틀 거라고 알았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 S9가 27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1항부터 9항까지 합이지. S9는 이게 27이라는 얘기지. 항이 몇 개야? 홀수배지. 그럼 가운데 중항이 뭐가 되겠어? A5가 가운데 항이겠네. 그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얼마야? A5이 2배. 이렇게 돼도 A5이 2배. 그치? A5가 몇 개 나왔대? 그지? 따라서 A5는 얼마니? 3 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A3이 마이너스 17이라는 얘기는 A1, A2, A3가 마이너스 17이야. 그럼 중앙의 3배랑 똑같은 거니까 얼마야? 3, A2가 마이너스 17이야. 따라서 A2는 얼마니? 마이너스 9야. 그럼 두 강 있잖아. 몇 강 차이야? 4강 차이니까 둘을 빼면 3D는 12가 되지. D는 얼마다? 4지. 그러면 A5에다가 A10은 A5인 3에다가 5개를 더가야지 A10이 되겠지. 그러면 5개로 갑니다. 공차가 몇 개? 5개. 이렇게 해서 더 쉽게 풀 수도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역시 니들을 멀리 등차수 합 공식을 쓰는 순간 일이 커지지만 어차피 항의 홀수계면 가운데 중앙의 9개, 중앙의 9개. 항의 홀수계면 가운데 중앙 A2의 3배 이렇게 표현하시면 딱 2개의 항이 구해주고 2개 항만 나오면 차라리 무적이잖아. 공차 한 번은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됐나요? 이렇게 다양한 풀이들이 가능하다고요. 좀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연방 푸는 거되게 혹시나 맞잖아. 아니 말. 자, 78을 봤으니까 이 뒤에 1등급 한번 가볼게. 아까 1등급에도 분명히 쓴다고 했지? 쭉 넘어가요. 백, 185번을 볼게요. 185번을. 자, 폭탄 붕 되고 킬러 돼 있지? 아, 시스템 킬러 꼭 해야 됩니까? 열리겠지만 지금 당연히 킬러를 풀 수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배우고 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자, 첫 장이 60인 등차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TL이라는 수열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뭐니? S는 절대값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TL이라는 놈은 SL에 대한 절대값을 씌운 놈의 수열이야. 그러면 분명히 SL 딱 버리고 우리 뭐 생각나? 2차 함수. 근데 2차 함수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올리겠다. 그치? 그것도 올려서 만든 놈이 바로 뭐가 된다? TN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안 맞아 그랬네? 됐지? 자, 그렇게 만든 그래프에서 19보다는 20이 커야 되고 20번째와 21번째가 같게 나와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로 접근하자고요. 그래프로. 저걸 식을 쓰면 미치는 거야. 미친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풀어? 자, 첫 장이 60이야. 그럼 어디야? 1넣었을 때 60이니까 분명히 여기 어딘가 지나겠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첫 장부터 등차수이기 때문에 니의 그래프는 SL의 그래프 어디야? 원점 반드시 지나겠지. 됐어? 기본적으로 SL은 원점 지나는 그래프고 첫 장이 60이니까 첫 장에서 60 찍어야 되니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 하나지. 근데 어차피 수열이니까 이거보다 큰 쪽만 볼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봐봐 이렇게 그려진다면 0보다 큰 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럼 그놈을 절대값 씌워서 TN을 만들어도 지금 이게 SL의 그래프잖아. 절대값 씌워서 TN을 만들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없지. 그럼 TN의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나가 만족하겠니? 가는 만족하겠지만 하나 더 갔는데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닌 거야 지금. 그럼 뭔데 남은 거야? 이거잖아 이거. 원점 지나고 첫 장이 60이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자 절대값 씌웠으니까 간다. 그것도 올리겠지. 이게 누구 그래프야? TN의 그래프 어디겠지? 중요한 거 한다. 좀 참아. 이거 막 좀 안 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사인을 보내 이렇게. 쉬어. 됐어? 자, 그럼 이때 봐봐. 20번째와 21번째의
함수값, 즉 높이가 같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있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있지. 여기 얼마야? 20번째. 여기 어디야? 21번째. 갖다 주는 게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저기만 있는 거 아니지? 또 있지? 어디 있니? 여기도 있지? 여기가 20번째면 여기가 21번째.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함수값 둘이 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같은 두 점이 있을 때 그 하나가 20이고 하나가 20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둘 중에 어느 건지도 판단해야겠네? 뭐 19보다 20이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 20이면 19는 여기 있겠지. 만족하네. 19면 20이면 20이 더 크잖아. 근데 여기 20이야. 그럼 19는 여기 있겠네. 19보다 20이 더 어때? 작아지지. 이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럼 지우면 되겠다. 결국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TN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때 20과 21의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니까 뭐 생각하냐고. 대칭축 생각하자겠지. 대칭축 얼마 됐어 이거? 너가 하는 중점이니까 얼마야? 41 나누기 20점 20.5가 대칭축이 되는 거고. 맞나요? 자,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니? n이 정해지면 그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크게 나오는 n의 최소값 최대값 찾는 거네. 왼쪽이 더 크게 나와야 된다고. 오른쪽보다. 그럼 자 20보다는 21이 더 똑같으니까 안 되잖아. 요 앞쪽에서는 어때? 오른쪽이 더 크게 나오니까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n이 더 커졌는데 작아지니까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 어느 쪽이야? 이쪽이네 있죠. 따라서 n은 뭐부터 돼? 20은 안 되잖아. 20은 하면 tn 플러스는 21 되니까 둘이 같아지지. 작지 않으니까 21부터 돼. n 21 집어넣으면 n 플러스는 20이야 되니까 작아지고 22 집어넣으면 22고 23은 작아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디까지야? 요가 궁금하네? 요거 좌표 얼마야? 아니 좌표 얼마야 대칭? 중점이 20.5면 넌 얼마 되니? 41 될 거 아니야? 그치? 41. 그럼 어디야? n이 40이면 그 하나 더하면 41이니까 이전에 만족할 거야. 40도 괜찮아. 근데 n이 41 되면 n 플러스 1은 41가 되니까 이제 다시 커지지? 안 되네. 어디까지 된다? 40까지만. 몇 개요? 20개. 개수가 아니네. 최대값과 최소값 합이네. 최소값은 21, 최대값은 40. 합이면 얼마? 60. 네. 자, 폭탄이 그려져 있는 킬러 문제를 봤는데 지금 계산식 하나도 쓰냐 안 쓰니? 하나도 안 썼어. 됐어. 그치? 아마 해설지 펴보면은 끝장날 거야. 지금까지 푸고 있어서 덮어볼 거야. 덮어버릴 거라고. 근데 결국 네가 뭐니? 등차수의 합에 대한 함수니까 2차 함수 또 올려서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만 찾아내면 그래프상에서 뭐 대칭성을 이용해서 원하는 좌표도 찾을 수 있고요. 원하는 값도 쉽게 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또 폭탄. 킬러봐요. 자, 첫 장이 0이 아닌 등차수에서 첫 장이 0이 아닌데 양수인 점수를 몰라요. 그럼 등차수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에 대해서 S9랑 S18이랑 같대. 그때 TN을 뭐라 그랬냐면 TN은 SK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K가 1부터 N까지니까 TN은 S1, S2, S3, S4에서 SN까지를 다 원소 받는 집합이지. 그때 TN의 원소 개수가 딱 13개가 된다고 하는 N값은 여러 개 있나봐. 그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럼 자, 위에 조금부터 보자. 결국 또 뭐야? 등차수인데 그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니? 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네 조건을 한번 판단해봐야겠다. 됐어? 그러면 선생님 또 홈수 그래야지. 원점 지나는 폼을 쓸 텐데 공차가 양수인 점수인지 몰라. 그리고 첫 장도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첫 장이 양수라면 이렇게 해줄 거고 음수라면 이렇게 해지겠지 뭐. 물론 대칭축이 있으면 이렇게 해지겠고 이렇게 해지겠죠. 그럼 생각해봐. 대칭축이 Y축은 왼쪽에 그려진 2차 함수라면 이렇게나 이렇게 그려진 함수라면
S9하고 S18이 같을 수 있겠니? 계속 증가하는 감소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프는 축을 오른쪽에 그려진 그래프가 활용이 될 거라고. 그래야 같아지는 거에 나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공차가. 자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공차를 뭐라 할까? 양수로 공차를 한번 풀어볼게. 결과적으로 상관없어요. 양수 넣으면 원점 지나고 공차 양수 아래 블록 할 거 아니야? 대칭축은 왼쪽 아니니까 오른쪽. 이게 누구 그래프야? SN 그래프야. 그때 뭐 찾으라고요? S9하고 S18이 같다며. 그러면 둘이 똑같은 게 얘기 나오잖아. 아 이거 누구야? S9고 이게 누구야? S18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 해야 되고요? 가운데 누가 있냐? 내줄 수 있겠네. 대충 얼마야? 둘이 돼서 나누기 하면 중점이잖아. 얼마? 27. 2분의 27에 대한 대칭이네. 그래서 쓰는 거네. 만약에 공차가 음수라면 뒤집혀져 있겠지. 뒤집혀져 있겠지. 그래도 9, 8, 18 똑같으니까 대칭축은 2분의 x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TN은 왜 나오는데? 선생님, 이상한데? 왜? TN의 원소에서 13개면 당연히 N이 뭐만 돼? 13이 되잖아. 13이면 S1부터 S13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원소 13개 맞겠지. 근데 문제는 뭐든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있나 봐. 선생님, N이 14면은 T14는 N이 14면은 S1부터 S14니까 원소가 13개가 아니라 14개가 될 텐데? 근데 왜 못 들어갔을까? 아이 참 쟤네. 응? 살짝 빼고. 무슨 말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집합의 원소 개수가 13개만 딱 되는데 그럼 당연히 N이 13인데는 맞겠지. 그것도 당연한 건 아니야 사실은. 너네 생각에 13개면 N이 13까지 들어가야 돼 맞는데 뭐든 이니까 둘 때 그럼 14든 15든 돼도 되나? 그래도 13개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얘기야? 있어 없어? 있으니까 문제는 거겠지. N이 예를 들어 15인데도 S1부터 S15까지 돼도 원소는 13개밖에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저게 답은 뭔데 못 푸는데? 해나 무슨 얘기야 저게? N이 15면 S1, S2에서 S15까지면 총 15개인데 왜 13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집합 배웠잖아. 사가 무슨 얘기야? 응? 분명히 내놓은 S1부터 S15까지 15개인데 어떻게 원소가 13개 될 수 있는 거야? 없어? 있잖아. 쌤 마술 아니야? 15개 휘야 팍 하면 13개 아르면 어떤 경우니? 선아야? 없는 경우야. S1부터 S15까지인데 근데 원소가 왜 13개야? 무슨 말이겠어? 대칭. 뭘또 대칭이야? 같은. 그렇지 같은 거 그렇지 원소가 같은 원소가 있는 거잖아. 집합에서 같은 원소를 한 번씩만 쓰는 거잖아. S15까지 있다더라도 그 중에서 뭐야 같은 게 있으면은 원소는 14개 될 수 있고 13개 될 수 있고 심지어 10개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결국 문제는 뭐야? 문제에서 뭐라는 거야? 같은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래프에서 끝났잖아. 봐봐. 여기 어디 있어? S1, S2, S1 있겠지? S 어디까지? 여기 이게 13.5잖아. 그럼 S13까지는 계속 감소하지. 그럼 S1부터 S14까지 같은 게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원소 13개야. 그럼 원소 13개 되려면 일단 N은 뭐 해야 돼? 13까지는 가야겠지? 근데 자 여기 누구야? 14자리지? 근데 어디에 대칭이니까 13과 14는? 대칭이잖아. 둘 다 아니가 같아 안 같아? 같다고. 즉 A 13과 A 14는 S100이야. 이 이차함수 SN의 그래프가 13.5의 대칭이니까 S13과 S14는 같은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S10이랑 S 누구랑 같아? 15랑 같은 거야.
합이 얼마가 되면 27 되면 대칭축이 다 2분의 27이니까 같은 거야. S16이랑 같은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A, S 얼마이죠? A라고 그러네요. S 얼마나? 1이랑 S 27 되니까 26이랑 같은 거겠지. 그럼 봐봐. S1, S2, SS, S13까지 원소 13개지. S14 왔어. 원소 몇 개야? 13개지. 둘 같으니까. S15 왔어. 원소 몇 개야? 13개지. 계속 같은 게 나오니까. S26 해도 원소 몇 개야? 13개지. 중국된 게 다 2개씩이니까 13개. 근데 S27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S1에서 S13, S14, S15, 16, 17, 18, 19, 20에서 S26, 27 되면 이거 하겠지. 기존과 다른 값이 이제 튀어나오지. 그럼 원소 몇 개 되고 이제 하나 더 늘었으니까 14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소에서 13개 되는 거 어디까지니? 26까지. 다 다음 되겠네? 그러면 등차수잖아. 공차기 첫항, 끝항 가고 나누기 곱하기 항의 수 30 곱하기 7 7, 3, 21 그치? 지금 몇 개 안 쓰고 끝나잖아. 됐나요? 자, 만약에 등차수의 합의 달리기가 이렇게 뒤쪽 권한도 쪽에서 나오면 저 2차 함수를 돌려주면 그 대칭성이 이용해서 쉽게 그래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우리 해설제 있는 풀이처럼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됐나요?